나 돈 줘. 돈? 너 나한테 꺼간 거 있잖아. 그거 다 하니까 300만 원 정도 해. 얼른 갚아야지. 너 노트북 다 부셔놨더라. 수리비가 샀던 거보다 훨씬 비싸서 그냥 버렸어. 만날 때마다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늦으면 택시로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너 지금 그 돈 내놓으란 그 말이 나오냐? 뭐? 데이트할 때? 조금만 비싼 거 시키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남자가 쭈잔하게 진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배째라, 배째. 자, 지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배우 김민희 씨, 이민기 씨 주연의 영화인데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 헤어지면서 줬던 선물, 빌렸던 돈 다 거꾸로 다시 이제 뱉어내라, 돌려줘라 이러고 싸우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요, 현실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무려 4년 동안 꾸준히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일삼은 남자가 있습니다. 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까? 네, 일단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2013년 7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헤어지게 됐는데요. 남자 측의 주장은 결혼하자고 하자 여자가 연락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자 측은 여자 문제, 감정 기복, 집착 같은 걸로 헤어지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 남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일단 1억 원을 그래서 받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있다가 계속해서 공갈 협박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결혼 빙자에서 돈 뜯은 꽃뱀이라 폭로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자의 직업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분 그래서인지요. 또다시 6천만 원을 또 송금을 합니다. 이후에도 이 남자분은 10억 원을 더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귀던 당시에 주었던 선물들도 내달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런 것입니다. 시계, 귀금속, 그러니까 뭐 목걸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가전제품, 그리고 의류, 구두 이런 것들의 57점을 돌려받았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이 돌려받은 것들 앞부분에 1억 원을 현금을 송금받고, 그러니까 이 연예인, 여자 연예인인 점을 약점 잡아서 이거 소문을 퍼뜨리겠다. 1억 6천만 원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줬던 선물들이라고 하면서 시계, 고가의 시계입니다. 그리고 귀금속, 뭐 반지나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의류, 구두 뭐 이런 명품들을 다 57점을 다시 돌려받았다. 글쎄요. 이 연애를 하면서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을 이렇게 다시 돌려받는 것, 이걸 갈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돌려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일단 빌려준 돈이나 물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선물인 거죠.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입니다. 즉 네. 조건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설령 그런 연인 관계가 종결됐다 하더라도 뭐 조건부 증여, 즉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한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물을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바로 그 약혼 예물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 약혼 예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경우는 즉 약혼이 파혼이 되면은 그거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혼인을 했는데 결혼 예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혼인했다가 결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즉 상당 기간 그 혼인 생활이 이어졌다면 설령 누군가 그 혼인 생활 파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예물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사안들을 계속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물, 증여, 예물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귈 때의 마음과 헤어진 다음의 마음이 다른 거는 인정하지만 이 헤어지고 나서 돌려받으려고 하는 심리는 뭔가요? 이걸 좀 괴롭히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뭐 아까워서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뭐 전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액수 자체가 굉장히 컸고요. 네. 또 가해 남성 입장도 이렇습니다. 혼인을 빙자해서 내가 사실상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당히 고가의 어떤 그 물품과 금전을 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배신감 때문에 꼭 이렇게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심정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호사님은 맡으신 사건 중에 좀 이렇게 황당한 거를 돌려받기를 원했던 사건이 있나요? 제가 뭐 했던 사건 중에 이제 이혼 사건인데요. 네.
그 한쪽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재산을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집에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소리 나지 않게 하는 매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매트가 2장 있었는데 네. 아이를 키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장 내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 네. 라고 해가지고 좀 법정에서 여러 차례 좀 소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던 매트릭스까지 반쪽은 가져가겠다 주장을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군요. 자, 헤어진 연인들을 믿기지 않는 사랑과 전쟁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119에 걸려온 전화 한 통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전화 같은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칼에 찔렸다고요? 너무 아파요. 얼굴을 못 봤는데 너무 아파요. 죽을 뻔. 자, 이렇게 다급해 보이는 이 119 신고 전화, 이게 자작극이었다면서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네, 아까 화면에 보시면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그 구릅니다. 그리고 뒹굴게 됐는데요. 그리고 매우 아프다고 하고 또 119에 신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좀 생각으로 경찰이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정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찔린 부위하고 옷이 찢긴 부위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추궁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실토합니다. 그 자신의 여자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동정심을 가지고 자신한테 오지 않을까. 그래서 벌인 자작극이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네. 그 여자친구는 저기 현장에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긴 아나요? 글쎄요, 뭐 알 수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지만 좀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사이는 더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 연예인, 여자 연예인인 점을 약점 잡아서 이거 소문을 퍼뜨리겠다. 1억 6천만 원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줬던 선물들이라고 하면서 시계, 고가의 시계입니다. 그리고 귀금속, 뭐 반지나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의류, 구두, 뭐 이런 명품들을 다 57점을 다시 돌려받았다. 글쎄요, 이 연애를 하면서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을 이렇게 다시 돌려받는 것, 이걸 갈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돌려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일단 빌려준 돈이나 물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선물인 거죠.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입니다. 네. 조건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설령 그런 연인 관계가 종결됐다 하더라도 뭐 조건부 증여, 즉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한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물을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바로 그 약혼 예물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 약혼 예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경우는 즉 약혼이 파혼이 되면은 그거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혼인을 했는데 결혼 예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혼인했다가 결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즉 상당 기간 그 혼인 생활이 이어졌다면 설령 누군가 그 혼인 생활 파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예물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네.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사안들을 계속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물, 증여, 예물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귈 때의 마음과 헤어진 다음의 마음이 다른 거는 인정하지만 이 헤어지고 나서 돌려받으려고 하는 심리는 뭔가요? 이거 좀 괴롭히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뭐 아까워서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뭐 전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액수 자체가 굉장히 컸고요. 네. 또 가해 남성 입장도 이렇습니다. 혼인을 빙자해서 내가 사실상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당히 고가의 어떤 그 물품과 금전을 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배신감 때문에 꼭 이렇게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심정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호사님은 맡으신 사건 중에 좀 이렇게 황당한 거를 돌려받 또 4년 전에 헤어지게 됐는데요. 남자 측의 주장은 결혼하자고 하자 여자가 연락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자 측은 여자 문제, 감정 기복, 집착 같은 걸로 헤어지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 남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일단 1억 원을 그래서 받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있다가 계속해서 공갈 협박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결혼 빙자에서 돈 뜯은 꽃뱀이라 폭로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자의 직업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분 그래서인지요. 또다시 6천만 원을 또 송금을 합니다. 이후에도 이 남자분은 10억 원을 더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귀던 당시에 주었던 선물들도 내달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시계, 귀금속, 그러니까 뭐 목걸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가전제품, 그리고 의류, 구두 이런 것들의 57점을 돌려받았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이 돌려받은 것들 앞부분에 1억 원을 현금을 송금받고 받기를 원했던 사건이 있나요? 제가 뭐 했던 사건 중에 이제 이혼 사건인데요. 네. 그 한쪽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재산을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집에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소리 나지 않게 하는 매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매트가 2장 있었는데 네. 아이를 키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장 내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 네. 라고 해가지고 좀 법정에서 여러 차례 좀 소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던 매트릭스까지 반쪽은 가져가겠다 주장을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군요. 자, 헤어진 연인들을 믿기지 않는 사랑과 전쟁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119에 걸려온 전화 한 통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전화 같은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은 칼에 찔렸다고요? 너무 아파요. 얼굴을 못 봤는데 너무 아파요. 죽었어요. 자, 이렇게 다급해 보이는 이 119 신고 전화, 이게 자작극이었다면서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네, 아까 화면에 보시면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그 구르입니다. 그리고 뒹굴게 됐는데요. 그리고 매우 나 돈 줘. 돈? 너 나한테 꺼간 거 있잖아. 그거 다 하니까 300만 원 정도 해. 얼른 갚아야지. 너 노트북 다 부셔놨더라. 수리비가 샀던 것보다 훨씬 비싸서 그냥 버렸어. 만날 때마다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늦으면 택시로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너 지금 그 돈 내놓으란 그 말이 나오냐? 뭐? 데이트할 때? 조금만 비싼 거 시키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남자가 쪼잔하게 진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배째라, 배째. 자, 지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배우 김민희 씨, 이민기 씨 주연의 영화인데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 헤어지면서 줬던 선물, 빌렸던 돈 다 거꾸로 다시 이제 뱉어내라, 돌려줘라 이러고 싸우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요, 현실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무려 4년 동안 꾸준히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일삼은 남자가 있습니다. 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까? 네, 일단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2013년 7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